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언덕과 끝없는 해바라기 밭이 끝없이 펼쳐진 작은 마을에 히라클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히라클은 항상 마을 밖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지만 바쁜 부모님의 농장을 도와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일어나 한밤중에 마을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법의 정원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원에 들어가면 자신이 가장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라클은 모험심에 불타올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곧 오래된 나무들이 길을 뒤덮은 신비로운 숲에 이르렀습니다. 숲속을 헤매다가 그는 환상적인 풀밭에 도착했고 그곳 중앙에 자라고 있는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주위로 다양한 야생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피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설의 마법의 정원이었습니다. 히라클은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원했습니다. 그 순간 정원의 나무에서 빛나는 요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마을을 위해 강한 마음을 가졌구나.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고 반짝이는 씨앗을 히라클의 손에 쥐어주고는 그 씨앗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히라클은 집으로 돌아와 씨앗을 심고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곧 씨앗은 마을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작물로 가득한 거대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히라클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와 곡식을 통해 타고난 병을 치료하고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히라클은 마을에서 알아주는 현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법의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줬고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가능 역시 마음의 힘을 통해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한 소년의 희망과 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프랑스의 그 작은 마을에서는 히라클의 전설과 함께 마법의 나무가 여전히 숲속에 서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벨포르에는 한 번도 외부인이 들어서지 않았다는 전설의 마법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신화적인 꽃들과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을 방문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행복과 지혜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은 오래전부터 거대한 마법의 용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으며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원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용의 존재로 인해 아무도 그곳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전까지 벨포르에는 장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은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으로 마법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은 정원에서 행해지는 비밀의 마법을 배우고 싶었고 이로써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의 미스터리를 풀고 정원을 발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장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충성스럽고 영리한 강아지 로이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마을을 떠났습니다. 장은 마법의 정원을 찾기 위해 오래된 지도를 참고했고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루이와 함께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그들은 많은 모험을 겪었습니다. 사나운 늑대 무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지혜로운 올빼미의 도움으로 미로를 빠져나가고 친절한 요정으로부터 길을 찾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장에게 큰 용기를 심어주었고 그는 점점 더 자신의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몇 주가 지나 드디어 장과 루이는 마법의 정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전설의 용이었습니다. 용은 불을 내뿜으며 장과 루이를 위협했지만 장은 두려움을 떨치고 용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 정원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이 마법으로 인해 우리의 마을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장은 용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용은 장의 용기와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너의 용기를 시험받던 많은 이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진 이는 거의 없었다. 너는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용은 장에게 정원의 비밀을 허락했고 마법의 꽃과 나무의 비밀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장은 그 비밀들을 깊이 새기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장은 정원에서 배운 마법으로 마을에 풍요와 행복을 불러왔습니다. 벨포르는 점점 더 번창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장과 그의 이야기로부터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장은 여전히 벨포르의 영웅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장은 그 용기와 지혜로 인해 마법적인 선물과 배움의 진정한 가치를 모든 이에게 알려준
프랑스의 전설적인 동화 속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꼬마 말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린은 호기심이 많고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주변의 숲 깊은 곳에 숨겨진 마법의 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샘은 단순한 물을 마법의 물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지요. 하루는 말린이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마을의 잡화점에서 일하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걷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호기심과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린은 노인에게 다가가 전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그래, 그 이야기를 알고 있구나. 그 샘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란다. 하지만 그곳에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위험하지. 숲에 서식하는 괴물들도 많거든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말린의 모험심은 이 이야기에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말린은 배낭을 챙기고 숲으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나침반과 자그마한 점심 도시락 그리고 작은 랜턴을 챙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숲에 들어설수록 나무는 점점 더 높아지고 햇빛은 나뭇잎 사이로 아련히 비치며 마치 섬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말린은 한참 동안 길을 따라 걷다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숲의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작고 귀여운 날개를 가진 생명체로 말린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 지혜롭고 용감한 소녀야.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거니? 말린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법의 샘을 찾고 있어요. 전설 속의 그것을 말이에요. 요정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곳의 물을 마시기 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아야 해. 그 물의 힘은 거래를 필요로 하거든. 말린은 요정에게 감사하며 그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요정은 마법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갑자기 말린 앞에 새로운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 길은 환상적인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말린은 그 빛을 따라 안전하게 길을 나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 깊은 곳, 말린은 드디어 마법의 샘을 찾았습니다. 샘은 놀랍도록 맑고 그 물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말린은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이 품었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샘은 빛을 발하며 말린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말린은 전에는 없던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꼈고 사람들은 서로 더욱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린은 그날의 모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물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린의 모험은 마무리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진정한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플레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플레르는 자연을 사랑하고 숲속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매우 바빠서 어린 플레르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고 플레르는 자유로운 시간을 자연과 함께 보내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플레르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깊고 신비로운 숲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마법의 숲이라고 불렀고 그곳에는 초자연적인 생명체와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플레르는 호기심이 생겨 그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맑은 아침 플레르는 부모님께 말도 하지 않고 숲으로 떠났습니다. 숲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녀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위기는 일상적이지 않았고 새들은 그저 지저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노래했습니다.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오래된 나무와 다채로운 꽃 그리고 놀라운 벌레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플레르는 길을 잃었고 점점 더 숲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이상하게 꾸며진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자 문이 스르르 열리며 안에서 온화한 웃음을 가진 노파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플레르를 환영하며 자신을 한때는 마법사였지만 지금은 은둔자로 사는 일명작이라 소개했습니다. 자기라는 플레르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플레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플레르는 오두막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잠에 든 플레르는 부드러운 속삭임에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기라가 눈부신 빛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황금 사과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자기라는 그 사과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으며 소원 하나를 이루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레르는 순간적으로 그 사과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느꼈고 사과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플레르는 자기라의 도움으로 오두막을 떠나 마을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플레르는 사과를 집에 소중히 보관하며 부모님께 그간 숲에서 겪은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플레르는 사과의 힘을 실험하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행복과 자연의 조화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내리기를 애타게 기도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습니다. 플레르는 자신이 가진 황금 사과에 대해 깊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소원을 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과를 들고 숲의 가장자리로 가서 조용히 소원을 속삭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모여들더니 곧바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플레르에게 감사했습니다. 황금 사과의 힘은 사라졌지만 플레르는 숲과 마법을 믿는 마음을 간직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모험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법의 숲에서 얻은 경험은 그녀에게 무한한 용기와 지혜를 안겨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플레르의 이야기 덕분에 작은 마을의 어린이들은 자연과 마법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되었고 숲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